도대체 왜 태훈 씨는 여자 사귀면 항상 오래 못 가는 거야? 민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하, 너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뭔데? 태훈이가 좀 특별한 문제가 있거든. 무슨 문제?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걔가 그쪽이 남들보다 크대. 여자들이 힘들어한다더라. 뭐라고? 지영은 손에 든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얼마나 크길래? 나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태훈이 말로는 거의 이렇대. 민수가 손으로 크기를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설마. 글쎄, 걔가 술 마실 때마다 하는 자랑이야. 허풍인지 진짜인지 누가 알겠어?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참 무슨. 왜 그래? 궁금해? 민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궁금하긴. 누가 그런 걸 궁금해해? 얼굴이 빨개졌네. 혹시 진짜 궁금한 거 아니야? 여보.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지영의 머릿속에는 계속 남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정말일까? 그게 가능한 크기일까? 호기심이 그녀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주말 아침은 김지영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남편 박민수가 골프를 가기 전 커피를 내려 마시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태훈이랑 라운딩 돌고 저녁에 회식이 있을 것 같아. 늦을 수도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 강태훈은 20년 지기 친구로 매주 함께 골프를 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민수가 결혼한 이후에도 그 우정은 계속되었죠. 또 술 많이 마시지 마. 지난번에도 취해서 들어왔잖아.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태훈이 때문이야. 걔 요새 회사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술을 많이 마셔. 민수는 머그잔을 씻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친구 참 신기하지. 벌써 40 중반인데도 여자 문제로 항상 골치래. 요새도 젊은 여자랑 만난다더니. 지영은 세제 거품이 묻은 접시를 헹구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태훈 씨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나 봐요? 그야 당연하지.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데. 민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걔는 그쪽이 남다르게 크다고. 하하. 뭐라고요? 지영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 남자들끼리 하는 농담이야.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민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훈이가 그런 농담 좋아해서 그래. 전에 우리끼리 술 마실 때 자기가 그런 이유로 여자들이 힘들어한다고 자랑하더라고. 지영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들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민수와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은 오래전에 사그라들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집에는 부부 둘만 남았죠. 그런데 남편의 농담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정말일까? 그게 말이 되나? 지영은 의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오후에 열린 친구들과의 바베큐 파티에서 태훈을 만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태훈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어요. 탄탄한 체격과 깊은 눈매, 그리고 조금은 허름해진 미소가 있었죠. 지영 씨, 오랜만이에요. 태훈이 그녀에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민수 잘 지내요? 네, 덕분에요.
태훈 씨야말로 바쁘다면서요. 태훈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영의 시선은 자꾸 그의 하체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농담이 사실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어요. 얼굴이 빨개졌네요. 더운가요? 태훈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영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태훈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영은 태훈을 볼 때마다 자꾸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를 집으로 초대할 때면 전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요가와 수영으로 몸매를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에 젊었을 때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수는 태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요리를 했고 와인도 준비했어요. 와, 정말 근사한데요. 태훈이 집에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제가 더 자주 와야겠네요. 저녁 식사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와인 한 병을 금세 비웠어요. 민수가 두 번째 병을 열자 태훈이 말했습니다. 오, 민수야. 내일 아침 일찍 약속 있어서 많이는 못 마실 것 같아. 그래? 아쉽네. 요즘 일이 많아? 응,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영은 태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탄탄한 팔뚝,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수와는 다른 종류의 남성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둘만 남게 되었어요.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지영 씨. 태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간단한 요리였는데. 민수가 복받은 남자죠. 이렇게 아름답고 요리도 잘하는 아내가 있으니. 태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영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몸을 훑는 것을 느꼈어요.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태훈 씨도 곧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글쎄요. 나이 들수록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 젊은 여자들은 태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뭐가 다른데요? 지영이 호기심에 물었어요. 태훈이 몸을 약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해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적응이요? 태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는 순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바꿨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일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도 지영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훈의 눈빛과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가 말하려던 적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이 말한 크기가 정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3월의 마지막 주 민수는 업무로 3박 4일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평소와 같이 남편을 배웅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태훈이한테 연락해. 걔가 근처에 있으니까. 민수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내가 태훈이한테도 부탁해 놓을게. 지영은 남편의 배려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태훈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집안의 수도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욕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당황한 지영은 수리업체에 연락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어떡하지? 걱정하던 찰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훈 씨, 저 지영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수도관이 새는데 수리업체는 내일이나 되어야 온대요.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태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약 30분 후 태훈이 공구 상자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 더 젊어 보였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볼까요? 지영은 태훈을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천장을 살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자 그의 티셔츠가 올라가면서 탄탄한 허리 라인이 드러났어요. 지영은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파이프 연결 부위가 느슨해진 것 같네요. 간단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훈은 숙련된 솜씨로 파이프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뗄 수 없었어요. 물 좀 주시겠어요? 태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오는 동안 지영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걱정되었어요. 이런 감정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첫사랑을 만났을 때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어요. 물을 들고 돌아왔을 때 태우는 이미 수리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물이 새지 않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태훈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별 말씀을요. 민수가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저녁 드셨어요? 지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간단히 저녁 준비할 수 있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도와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저녁 식사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영은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준비했고 와인도 한 병 열었어요. 태우는 요리를 맛있게 먹으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지영 씨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해요. 민수가 부럽네요. 과찬이세요. 간단한 요리인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 점차 더 개인적인 주제로 넘어갔어요. 요즘 민수는 어떤가요? 일에 너무 빠져 있던데.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해요. 가끔은 저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민수가 지영 씨를 소홀히 한다고요? 믿기 어려운데. 태훈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지영은 와인의 효과인지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결혼 생활이 다 그렇죠 뭐. 처음엔 열정적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태훈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영은 두 번째 와인 병을 열었고 둘 다 약간 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의 이야기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요즘 데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인데. 아,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32살이에요. 나보다 20살이나 어리죠. 지영은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태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요. 처음엔 좋았는데 최근에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요? 태우는 잠시 주저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체격 차이 때문에. 특히 그런 면에서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가 말했던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 면이요? 태우는 약간 불편해하는 듯 했지만 와인의 효과인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평균보다 좀 크다 보니 여자친구가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지영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민수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태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어요. 태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끼리 술 마실 때 얘기한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와인을 너무 마신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영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욕망이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어요. 태우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늦었네요. 지영도 따라 일어났지만 와인의 효과인지 발이 살짝 꼬였어요. 태훈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와인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태훈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훈 씨. 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민수가 말한 거.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 크기요. 정말 그렇게 크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놀라움, 흥분,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지영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성실한 아내로서의 삶,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태훈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점점 더 깊어졌어요. 지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몸을 끌어당겼어요. 괜찮으세요? 태훈이 속삭였습니다. 지영은 대답 대신 다시 키스로 응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태훈이 그녀를 안고 소파로 이동했어요. 태훈의 몸이 드러날 때마다 지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탄탄한 몸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남편의 농담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지영은 숨을 들이켰어요. 괜찮을까요? 태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그날 밤 지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태훈은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그녀의 모든 감각을 일깨워 주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열정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욕망이 가라앉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남편의 친구와 남편이 없는 동안 어떡하지?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실수였다고 생각하세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수였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의 표출이었을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날 밤 태훈은 떠났고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샤워실에서 물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책감,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계속해서 자문했지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선을 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태훈과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지만 몸의 감각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침대 시트를 갈아엎고 집 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눈치챌까? 혹시 태훈이 민수에게 말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이었어요. 여보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 씨, 어젯밤에. 태훈도 망설이는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좀 혼란스러워요.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젯밤 일은 태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수였다고 생각하세요?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태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사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느낀 그 설렘과 열정, 자신이 여자로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확인.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태훈 씨. 네.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오후에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화장도 더 신경 썼어요. 태훈도 단정한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어요. 어젯밤 일에 대해서.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란스러우시죠? 네. 제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지영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민수와 1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바람 피운 적이 없었어요. 저도 민수랑 오래 친구로 지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영 씨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지영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민수가 처음 당신을 소개했을 때부터. 하지만 친구의 아내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영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럼 어제는 통제력을 잃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니. 태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지영도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실 민수가 그런 농담을 한 뒤로 계속 궁금했어요. 그리고 점점 태훈 씨를 다르게 보게 됐고. 정말이요? 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믿고 있는데. 태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알아요. 민수는 제 친구예요. 이건 배신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서로의 손이 전하는 온기가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이 마침내 물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지는. 지영도 태훈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습니다. 시간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내일 돌아오는데. 이해해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태훈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카페를 나오면서 태훈은 그녀에게 짧게 키스했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지영의 가슴은 더 세게 뛰었어요. 다시 연락할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영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남편을 마주해야 할지, 자신의 감정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예정대로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출장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민수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집은 별일 없었어? 지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 수도관이 새서 좀 고생했어요. 정말? 왜 연락 안 했어?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훈 씨가 와서 고쳐줬어요. 당신이 부탁했다면서. 아, 그래? 잘 됐네. 태훈이 잘 도와줬어? 네. 지영은 더 이상 남편의 눈을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태훈의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와의 밤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려 주었고 자신이 여전히 욕망을 가진 여성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태훈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어때? 걔가 요즘 여자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다더라. 지영은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태훈 씨요? 갑자기 왜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더라고. 뭔가 안 맞았나 봐. 민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위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지영의 불안은 커져갔어요. 태훈을 다시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토요일 저녁 태훈이 와인 한 병을 들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민수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왔네, 들어와. 태훈은 지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지영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태우는 때때로 지영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됐어?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태우는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헤어졌어. 안 맞더라고. 아쉽네. 좋은 여자 같았는데. 그냥 체격이 안 맞았어. 태훈이 지영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태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얘기냐?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그거 자랑하는 거 그만해. 지영이도 있는데. 아, 미안해요. 술 좀 깨고 올게요. 태훈이 화장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가 지영에게 물었어요. 태훈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평소랑 달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희 둘이 내가 없을 때 만났다며? 어땠어? 지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냥 수도관 고치고 간단히 저녁 먹고 갔어요. 그래? 괜찮았어? 네.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이 돌아오자 세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태훈과 민수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태훈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태훈이 지영에게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태훈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태훈 씨. 지영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민수는 당신의 친구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고요. 태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민수가 돌아오기 전에 태훈은 지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지영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나 이만 가볼게. 태훈이 민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보자. 태훈이 떠난 후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태훈이 많이 위로받은 것 같네. 내 요리 먹고 기분이 좋아졌어.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침대에 누워서도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훈의 모습과 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는 민수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지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죄책감은 날로 커져갔어요. 며칠이 지나고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영은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마주하는 순간 지영은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태훈은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왠지 더 오래된 것 같네요.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지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도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태훈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민수는 제 친구예요. 20년 넘게 우정을 지켜온. 지영은 태훈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꼈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태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감정은 진짜예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태훈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태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저도요. 지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궁금했던 거죠. 남편이 계속 말하는 그 크기에 대해서. 태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지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낀 건 어쩌면 육체적인 끌림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의 감정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그는 저를 믿고 있고 우리는 12년을 함께 했어요. 태훈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민수를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은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태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게 옳은 결정이에요.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훈이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영 씨. 카페를 나오면서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어요. 짧지만 의미 있는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지영은 택시에 올라타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태훈과의 일은 마음 깊숙이 묻어두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지영에게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아침마다 요가를 해?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요. 사실은 그녀가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태훈과의 경험을 통해 지영은 자신이 오랫동안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무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기로 했어요. 당신도 함께하면 어때요?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권유에 결국 동참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가를 하면서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밝아 보여. 지영은 살짝 놀랐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응. 예전의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아. 지영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도 달라졌어요. 요즘 더 많이 웃으시네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깊은 대화였어요. 사실, 당신이랑 좀 멀어진 것 같아서 걱정했어. 민수가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새로운 시작.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부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태훈과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남편과의 관계에 적용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 말했어요. 태훈이 서울로 발령받았대. 다음 주에 떠난대. 지영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래요? 갑자기? 응. 회사에서 승진과 함께 발령이 났다더라고. 좋은 기회라 받아들였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의 결정이 자신과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모두를 위해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태훈 씨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송별회라도 해줘야 하나?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태훈을 보게 된 날, 지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송별회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여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태훈은 모두에게 인사를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지영에게 다가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태훈 씨는요? 저도요.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행복하세요. 태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태훈이 떠난 후 지영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더 솔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했고, 민수도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문득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책감으로 남겠지만 동시에 자신을 변화시킨 계기이기도 했어요. 호기심에서 시작된 실수가 결국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영은 창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태우는 이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녀도 여기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실수였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은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호기심에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뭐 생각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고마워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지영은 남편의 품 안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호기심의 함정에 빠져 위험한 선을 넘었지만 결국 그녀는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